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신자 여러분,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오늘은 굉장히 좋았던 장입니다. 좋았던 장이고 우려했던 만큼 개인 신용이 10조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동학개미들이 겁이 없네요. 예, 불나방입니다. 완전 감회까지 특공대예요. 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했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제목을 이렇게 해왔고요. 저는 동학개미가 불나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울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도배할 거예요. 미친 듯이 도배할 거예요. 야, 이 신용 터진다 좀 있으면 니네 다 뚝배기 터진다 이러면서 막 약 올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고요. 그냥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조명이 안 되고 있어요. 코스피 200 선물 시장이 콘텐고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한 2달 정도 백오데이션 상태였습니다. 백오데이션은 저조시장, 콘텐고는 정상시장입니다. 이게 왜 정상시장이냐 하면 이건 유가랑 달라요. 그 선물은 결국엔 현물의 미래 가치입니다. 근데 백오데이션이었다는 거는 미래 가치가 더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더 쌀 거니까 현물을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프로그램 매매가 발동되는 로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매도가 금지돼 있어서 얘들의 그 선물, 현물 해지 전략은 유효하지 않지만 지금 이제 드디어 선물이 비싸졌다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더 비싸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현물을 사야겠죠. 왜냐하면 미래 가치가 더 비싸다는 건 현재 가치가 더 싸다는 겁니다. 그럼 현물을 사야겠죠.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앉았는데요. 와이프가 좀 배려를 해줘서 좀 일찍 앉았습니다. 근데 뛰는 컴퓨터님께서 현자님 헬릭 스미스도 공매도 잔고 흐름과 이벤트를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진짜 요즘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좀 회의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이거 하다 시간이 지금 1시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죠. 보시죠. 예. 근데 이 한 장의 장표로 그냥 나오고 끝나요. 이게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뉴스를 다 봐야 돼요. 예. 몇 년치를.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트래킹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때 가격이 이렇게 움직였지를 봐야 돼요. 이게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면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헬릭 스미스는 옛날에 바이로메드였습니다. 이름이. 예전에 제가 방송 초창기에 주식 음모론 왜 바이로메드는 폭락했는가 라는 영상을 찍었었죠. 그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보시면 헬릭 스미스는 지금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DPN이라고 하죠. 유전자 치료 신약물질 엔젠시스입니다. VM20입니다. 이 V라고 읽으면 틀딱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예, VM. 예. 저는 V라고 배웠습니다. Z라고 배웠고요. 자, VM202. 바이로메드 약자겠죠.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예, 저도 추정입니다. 추정. 예, 아니면 그냥 망신. 후속 임상 3-2 이상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이때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헬릭 스미스가 폭락했습니다. 폭락했을 때 임상 데이터가 중간 결과 도출이 실패했다라고 떴습니다. 그 뒤에 약물에 혼용이 있었다. 플라시보군하고 혼용이 있었다. 플라시보는 위약입니다. 위약이 이 내장에 있는 위가 아니고 가짜약이라는 거예요. 가짜약. 그러니까 얘야 이거 치료제하고 먹였는데 얘가 호랑이미 솟아나 약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 약도 아닌데. 그러니까 플라시보군과 대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고 나았는지 아니면 그냥 얘가 멘탈적으로 나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간 결과를 도출 실패하고 지금 후속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약물군이 혼용됐다라고 멍청한 실수로 해서 그렇게 됐죠. 자, 그리고 주가가 헬릭 스미스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쭉 올랐다가 쭉 이렇게 움직였는 게 보이는데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는 2,050억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4,6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에 비해서 공매도 잔고가 많은 편이에요. 일단 많은 편인데 얘들이 카티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카티 전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얘들이 카티였나? 아닌데 이게 기사가 잘못됐나봐요. 아무튼 이건 다시 확인해보고 캡처해야겠습니다.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카티가 여기 들어가 있네. 아무튼 여기서 그 이현제약하고 지분 요구 특허 분쟁이 붙어요. 그 이때입니다. 이때 이현제약한테 지분 요구를 했다.
뭐 이렇게 붙었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각하되죠, 각하. 예. 그 다음에 여기 상승하기 시작할 때 미 국립보건 임상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됩니다. 이때가 코스피 코스닥 신고가 행진 시기예요.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런 이슈 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바이오주 랠리 여파 상한가.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어요. 이때 상한가를 갔는데 기사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얘가 호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바이오주가 랠리하는 여파로 얘는 상한가를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장이었죠. 이때 기억납니다. 말이 안 되는 장이었어요. 얘가 대체 왜 올라가지?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문제죠. 이제 상한가를 친 다음에 하락을 시작한 지점입니다. 김선영 대표가 장내 매도를 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기는 뭐 빚을 청산하려고 대출을 상환하려고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사실 뭘 할 수 없습니다. 예, 뭘 할 수 없어요. 뭐 지분이 올랐는데 파는 건 당연하겠죠. 예, 뭐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것도 아니고 다 팔면 문제가 되겠죠. 더군다나 미공개 정보를 자기가 알고 팔면 좀 그렇겠죠. 예, 이건 완전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이루어지는 회사인데 주주를 배신한 거죠. 예, 그런 일은 안 됩니다. 하지만 뭐 적당선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자기의 뭐 영달을 추구하는 게 자본주의니까요. 자, 이때 김선영 대표가 장내 매도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런 기사도 같이 막 띄워요. 유전자 치료제 파이프라인 가치가 4에서 10조 원대다. NH 투자증권이에요. NH 이런 거 뭐 예. 디지털 사회입니다. 니들이 칩으로 넣은 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현제약의 소송이 각하됩니다. 예. 그래서 좀 상승하고요. 그 뒤에 뭐 아무런 이슈도 없어요. 그냥 뭐 횡보를 하죠. 횡보를 하다가 또 이때 바이오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되고 나서 쭉 올랐는데요. 이때 제가 그 음모론을 찍었습니다. 팍스넷 뉴스의 정혜인 기자입니다. 이런 이름은 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관리 종목이 우려된다라는 우려성 기사를 냈어요. 그때 거의 하한가 갔습니다. 장에 순식간에 하한가 갔다 다시 복귀했어요. 그러고 신고가 찍었죠. 그 매출액 발표 날이었는데요. 매출액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매출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얘들이 매출액이 마이너스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관리 종목이 지정된다 뭐 이렇게 뉴스를 냈어요. 그때 떡나겠죠. 밑골이 쭉 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쭉 떨어집니다. 이때 보시면 그 놀라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중 무역 분쟁 좀 완화되고 상승할 때 공매도가 상환이 돼요. 그 공매도 쇼커버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로메드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은 외국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회색선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따라 움직이죠. 주가가 정확히 따라 움직이고 자, 쭉 지나서 이때도 기대감으로 쭉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엔젠시스 중간 결과 엔젠시스 3상에 대한 발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공매도가 쭉 상승합니다. 예. 참 그래요. HLB도 그렇고 신라젠도 그렇고 이 헬릭스미스도 그렇고 임상에 대한 결과를 안 와봐요 누군가. 예, 진짜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매도가 증가하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임상부터 시작해서 임상 3상이 완료하는 데까지 확률이 10%랍니다. 그러면 임상 3상 결과 발표일까지 쭉 공매도를 10개 종목을 쳐요. 10개 종목에 공매도를 계속 실행합니다. 그런 상황이면 10개 중에 9개는 수익을 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매도 전략을 이렇게 수행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임상 결과는 진짜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의 공매도가 증가하는 걸 보면 공매도 세력이 90%의 확률을 걸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찡긋. 자, 이제 오늘가가 여기서 그 엔젠시스 중간 결과 도출 실패했다는 기사가 뜨고 기사가 아니고 공시가 뜨고 거의 뭐 홍콩 가죠. 홍콩 가는데 이때 오늘가가 또 장내 매도를 했다는 소식이 뜨면서 이 결과를 미리 알고 결과 발표 전에 판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임상 3-1 B상에서 안정 유효성을 입증했다라고 갑자기 번복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 간의 약물 혼용은 없었다라고 여기서 뉴스가 나오고요. 갑자기 이 블랙락 얘들이 하이에나 같은 애들이에요. 예. 항상 뭐 HL이고 신라젠이고 헬릭스미스고 애들이 등장하고 나면 풀 한 폭이 남지 않죠. 예. 블랙록이 2대 주주에 등극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좀 상승하고요. 야, 블랙록이 괜히 들어왔겠냐 이러면서 또 똑같은 신라젠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다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후속 임상에 혼신을 다하겠다. 3-2 B상을 미 FDA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헬릭스미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알 수 없는 공매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얘는 공매도를 어디서 하는 거죠? 예, 공매도 불가능할 텐데. 아무튼 최근에 개인이 계속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는 저도 모니터링하고 있는 종목이고 우리 와이프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양시장을 매수했고요. 코스피 200이 선물이 콘텐코가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는 우리 현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었죠. 이거는 뭐 장이 시작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분석을 했잖아요. 자, 모더나사의 코로나 백신 임상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제로섬이라고 했죠. 이거 그대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백신 관련주 변동폭이 확대된다. 오늘 치료제, 진단킷 뭐 할 거 없이 다 떨어졌죠. 미 5차 경기 부양책 계속 보셔야 되고요. 대한민국이라고 할 뻔했다. 저 이러면 우파되나요? 예, 미래 한국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예, 미래에서 왔습니다. 예, 이제 신용에 대한 기사가 계속 뜰 거예요. 자, 경기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신 개발의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백신 개발이 정말 클리어하게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이오로 봤잖아요. 아무리 잘 되는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라도 그때 상승과 부침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빨라야 올해 말입니다. 올해 말까지 개발되는 백신이 지금이 5월인데요. 약 7개월 동안 아무런 일도 없이 간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상승하다 보면 요만한 그 백신에 대한 헛방의 소리가 나오면 진짜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료제나 백신이나 진단킷이나 조금 큰 폭의 조정을 계속 보이면 조금씩 분할 매수해 볼 예정입니다. 어차피 저 들고 있는 것도 있고요. 들고 있는 것 중에 그 치료제 백신 중에 한 개를 팔았습니다. 팔았고 오늘 2개를 팔았는데 화천기계도 팔았어요. 화천기계. 약간 좀 현금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화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다른 종목을 신경 쓸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종목에 물려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전략으로 수행했고요. 예, 악재 호재는 그대로입니다. 아직. 지금 백신 개발에 대한 호재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장중 루머는 조심하세요.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백신 개발 망한다 이러면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외신입니다. 예, 외신 지금 파월 의장이 증언을 했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충분한 탄약이 있다, 총알이 있다 라고 하면서 미국 의회가 우리들의 부양책을 받쳐줄 것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월과 무누친, 음누친, 엠누친 뭐라고 읽어야 되죠? 예. 파월과 무누친이 이제 증언을 한다라는 상원에서 증언을 한다라는 기사고요. 오늘 이벤트는 이게 답니다. 예. 유로존이 굉장히 큰 반등을 했다. 이게 프랑스랑 독일이랑 약간 차입금 규모를 확대한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거죠. 카세일즈가 충돌했답니다. 잡리스니스가 유럽에서 폭증했다. 영국이죠. 영국 데이터. 영국 플러스 뭐 다른 유로존에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월마트, 홈디폿 얘들은 그 댁내에 대한 매출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면 나쁘지 않겠죠. 얘들. 내신입니다. 3억에 30억 한강변 아파트 줍줍기회라는 기사가 있는데 저 이거 보자마자 욕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 30억짜리 아파트입니다. 30억짜리 아파트인데 3억을 내고 3억이 있으면 27억짜리 전세를 들여놓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목을 3억을 들이면 30억 아파트를 줍줍할 수 있다라고 제목을 때려놨어요. 이 보니까 방송하시는 분이던데 진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비다 아닙니까? 아무리 전세 끼고 사는 게 지금의 그냥 관행이지만 예, 진짜 위험합니다. 예. 3억에 27억 전세면 위험합니다. 진짜 이거. 만약에 아파트값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이러는 거죠? 반도체 하웨이 반짝 특수 이것도 노림수가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하웨이 제재로 인해서 좀 반사이익을 본다라는 건데 저기 제목 보이세요? 코테이션 마크 하면서 반짝 특수라고 강조를 해놨어요. 이게 아침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러고 나서 반도체 종목 미친듯이 샀어요. 좀 그렇죠. 개미들은 또 이 뉴스에 흔들렸을지 모르겠지만 반도체주를 대거 팔았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가 1조 넘게 팔았죠. 예, 이거 보시면 3번입니다. 이제 손텁니다. 오늘만 1조 2천억 원 팔아치운 동학 개미들이라고 하고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기사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경자년 동학 개미 운동이 승리했다.
이 기사 보고 무슨 생각 드셨어요? 전 딱 보자마자 얘들이 이제 개미 투자자들을 다 흐트려 버리려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끝났어 이제. 야, 동학개미운동 끝났어. 너희들 이제 막 뭉쳐가지고 사고 이러지 마. 약간 이런 걸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프레임 만들겠죠. 너네 이겼어 이제. 야, 그만해. 이겼어. 팔고 가. 약간 이런 것 같았어요. 이렇게 되면 증시가 한동안은 랠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예. 지금 제가 단기 트레이딩 들어간 신고가 종목 하나 말고는 다 괜찮죠. 예. 젠장, 예. 젠장입니다. 강달러 좋다, 말 바꾼 트럼프, 신호바뀜 신흥국 빨간불, 예. 이런 것도 예. 신흥국 너네 뒤졌어. 약간 이런 겁니다. 코로나발 진짜 충격은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벌써 우수수. 예. 지금 안 좋은 기사만 계속 뜨고 있어요. 예. 이런 걸 보니까 잘하면 우상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이건 음모론이니까 다음에 시간 나면 얘기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미국의 건축 승인 건수가 좋게 나왔고요. 독일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예, 독일이 굉장히 좋게 나왔. GW 경제 전망 지수가 50을 넘었어요. 영국의 실업수당 청구 변동 같은 것들이 훨씬 안 좋게 나왔다. 내일은 이제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 금리,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뭐 BOE 저거 아닌데, 예, 오늘 저겁니다. 밑으로 옮겨야 돼요. 자, 국내 주요 이벤트입니다. 오늘은 수소 관련 뉴스가 많이 떠서 장중에 수소 관련주가 반등을 했다가 윗골이 달았죠. 예, 일단 전 그냥 지켜봤습니다. 지켜봤고 내일은 고등학교 3학년 등교일입니다. 조심해야겠죠 이제. 예,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사업 지역 최종 선정, 수소트럭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그 다음에 ASF 항체 진단 킷 개발 성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일정은 이제 오늘이죠. 맞죠? 오늘인가? 예, 오늘입니다. 예, 6월 유가 선물 만기일이죠. 이제 중국 양회가 다가옵니다. 중국 양회. 중국 관련주 좀 봐야겠죠. 근데 저 중국 관련주 지금 관심 없습니다.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예, 그놈을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좋았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개인이 일단 1조 2천억치를 팔았습니다. 뭐 코스닥은 좀 뜨뜻미지근했지만 지금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상승했어요. 결국에는 지지선까지 가지 않고 페일러를 일으키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상승 채널을 형성할 수도 있겠죠. 새로운 상승 채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상승 채널의 그 하단이 저항이 될 겁니다. 거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다시 꼬꾸라질 일은 없겠죠. 예, 이렇게까지 프로그램 매수로 올려버렸는데 여기서 떨어뜨리면 개인 투자자가 다시 들어오겠죠. 뭐 그게 목적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뭐 갑자기 나타난 악재도 없어 보이고요. 시흥융자가 10조를 넘었죠. 이제 투자자 예탁금 살짝 늘었고 내일은 더 늘겠죠. 더군다나 지금부터 투자자 예탁금이 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백신이 개발된다. 그럼 괜찮아지겠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미증시는 지금 뭐 강보합권입니다. 나스닥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근데 모더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승에 대한 조정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더나의 악재는 딱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찾아봤는데. 예, 미국채 10년물이 뭐 매수가 들어가고 있네요. 예, 의미 부여는 힘들 것 같고요. 3개월 물은 좀 팔고 있습니다. 고장난 시계. 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를 보시면 예, 외국인이 3,700억, 기관이 8,400억을 샀습니다. 기타 법인이 판 거는 뭐 의미 부여가 힘들고요. 금융투자를 보시면 자, 금융투자가 예, 그냥 쭉 그냥 프로그램으로 땡겼어요. 땡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좀 뭐 밀어버린 게 있었는데 외국인이 조금 팔고 나간 거 외에는 큰 움직임 없었고요. 오늘 기타 법인과 개인을 빼고는 전부 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사버렸습니다. 그런 장이었고요. 선물을 좀 판 거는 웃긴 거죠. 예. 자, 코스닥은 좀 약간 예,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장난치고 있죠. 대형주 위주로 좋았고요. 삼성전자가 좋았죠. 예. 코스닥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다. 상승한 종목이 훨씬 많은 장이었어요. 예.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예, 지금 갭상승 해버렸죠. 갭상승 해버렸는데 지금 원래 추세가 이거였습니다. 이거 계속 그리고 있던 거. 자, 이 추세였어요. 이 추세였는데 맞죠? 이 추세였는데 지금 페일러 발생하고 떨어진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게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코스피가 2000이 넘겠죠. 2000이 넘으면 2000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지가 될 수 있는데 악재가 발생하면 그 지지가 깨지겠죠. 약간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다시 아직 반등폭이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코스피는 결국 좋겠죠.
예, 사실 뭐 장이 좋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약간 전열을 좀 정비해야 돼요. 익절하고 익절하고 좀 현금 비중을 늘려가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몰빵은 위험해요. 예, 위험합니다. 쭉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장이. 근데 알 수 없는 겁니다. 만약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즐기되 겨울을 준비하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예, 업종 코스피가 중요하겠죠. 지금 코스피. 야, 뭐야? 코스피가 중요하겠죠. 예, 코스피. 야, 아깝다. 예, 아깝네요. 아무튼 뭐 약간 반등 보이고 올라갔다. 약간 조정 보이고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금 플랫 조정의 상승이기 때문에 좀 급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약간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이네요. 네, 코스피 2,000은 훨씬 넘겠죠. 2,000 넘고 2,100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2,100에서 저항을 받겠죠.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리다가 야 여기 어디야 2,100이네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2,100까지 가면 난리 난 거죠 진짜. 예. 코스닥은 잘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지금 약간 매물 압박이 있어요. 예. V자 반등도 성공했고 V자 반등에다가 가속도를 해서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700을 좀 위협하고 있어. 700이 넘으면 그때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피겨를 뚫어버리면 또 업황이 바뀝니다. 그때 갑자기 뭐 바이오 대형주들의 호재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테슬라는 지금 거의 이 정도면 N자형 상승으로 보입니다. 나스닥은 와 누구인가 야 이거 언제 맞죠? 근데 이거 아니잖아. 에이 띠띠 누구인 하다 한 대 맞았죠. 예, 이렇게 올라가 버리네. 백신 개발이 더 빨랐네요. 그러면 S&P도 예, 지금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는 흐름까지 좀 왔네요. 예,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 방에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 얘들은 기술적 분석으로 자를 들이대고 있는 애들입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발동해요. 중국 상해도 안 볼까요? 오랜만에. 상해도 뭐 그냥 완만한 우상향. 예, 완만한 우상향 중. 중국 양해로 이렇게 슈팅 한번 주겠죠. 항상 그래왔으니까. 아이쉐어가 어떻게 돼가지고? 종목도 잠깐 보고 자야 돼가지고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이쉐어도 예, 뭐 똑같네요. 다를 거 없네요. 다를 게 없네요. 없네요. 이게 얘는 왜 이래? 잠깐 추세가 없는데? 이러면 페일러 이렇게 올라가니까 예, 똑같네요. 비슷하긴 한데 예, 약간 이런 느낌이네.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이렇게 있네요. 삼성전자랑 똑같다. 어찌 보면 갭상승했는 거는 알 수 있었고 당연히 우리는 미리 봤잖아요. 예, 지금 현재 아이쉐어가 선행하고 있습니다.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수네요. 여기까지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장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분도 좋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